안녕하세요. 아는 것입니다. 김성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카카오에서 액면 분할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액면 분할하고 무상증자가 이제 호재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게 정말 호재인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프 모임이나 단톡방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주식에는 100%가 절대 없다. 공식처럼 규정 짓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호재로 좀 보는 것 같고요. 네이버 검색에는 뭐라고 돼 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액면 분할을 보면요. 주식의 액면가액을 일정한 분할 비율로 나눔으로써 주식을 증가시키는 일이래요. 그리고 무상증자를 가보면 무상증자는요. 요건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없을 무. 돈을 받지 않고 증자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의 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식 보유자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의 공통점은요. 일단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주식 수가 늘어나면 뭐가 좋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주주 물량 빼고 뭐 기관이나 외인들이 갖고 있는 장기 투자 물량이 있을 거예요. 그거 빼고 나머지 유동 물량을 가지고 이제 거래가 막 되는데 그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은 적은 거래량 갖고도 주식이 막 요동을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유동 물량이 좀 있는 것이 더 좋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면 뭐 세력들은 모르겠지만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한 주 사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좀 유동성을 막 주기 위해서 이 주식을 쪼개는 거예요. 더 작게. 그래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은 거래량이나 유동성 면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 3, 4년 전 된 것 같은데 그때 삼성전자가 한 주에 250만 원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액면가가 5,000원이었고요. 지금은 100원이에요. 그래서 5,000원이던 시절로 따지면은 지금 한 주에 400에서 450만 원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에는 이 액면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 정해진 규칙은 없고 그냥 1,000원짜리 지폐, 5,000원짜리 지폐, 만원짜리 지폐 있는 것처럼 1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요번에 카카오가 500원 액면가에서 100원으로 낮춰가지고 주식수가 5배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 12만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예전에 500원 있던 시절로 가면은 한 주당 한 60만원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은 주식수가 늘어나는 게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다른 점도 있겠네요. 액면 분할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액면가를 작게 쪼개는 거고요. 쪼개는 비율만큼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돈을 받지 않고 증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식에는 액면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주식의 액면가는 어디서 가져오지? 이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재무에 보시면은 자본잉여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자본잉여금에서 자금을 갖고 와서 주식수를 늘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잉여금이 없으면은 회사가 증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자본잉여금이 그래도 좀 있는 기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좀 그래도 돈이 있는가 보다 해서 또 호재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은 주식수에다가 액면가를 곱하면 자본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신주인수권 등으로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면은 자본금도 커집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런 이론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산 카카오가 액면 분할해서 올라 안 올라? 이게 정말 우리가 관심 있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보시고 주가랑 같이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액면 분할을 호재로 해석하는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액면 분할은 그냥 액면 분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심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전 액면 분할 예시를 볼게요. 요거는 2018년 5월 4일이고요. 액면 분할로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거래가 재개됐다. 그리고 시초가가 53,000원이다. 이 얘기고 날짜 잘 보세요. 2018년 5월 4일이에요. 삼성전자 HTS를 캡처한 건데요. 2018년 5월 4일날 53,90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리고 7개월 동안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뉴스를 기억해 보면은 250만원 하던 삼성전자가 5만원이야.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막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세력들은 던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7개월 동안 강하게 우하향했고 2019년 1월 4일날 밑골이 나오고 나서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셨던 개미 투자자분들은 이 7개월간의 하락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53,900원에서 36,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날아간 거네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안 좋은 사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카카오가 액면 분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시게 되면 4월 15일 뉴스가 있고 4월 19일 날 뉴스가 있는데, 액면 분할 카카오가 이제 500원에서 100원으로 쪼개져서 주식이 한 주에서 5주로 늘어났다, 이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어제 종가에 나온 뉴스인데요. 국민주로 거듭난 카카오가 또다시 한번 날아오를까, 그리고 막 긍정적인 재료로 받아들여진다, 수십만 원에 달하던 주가가 수만 원대로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요거 뉴스만 보면은 호재가 넘쳐나? 좋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하지만 카카오는 4월 15일날 액면 분할 처음 했던 뉴스가 나왔을 때 13만 2,500원이었고요. 그리고 4월 19일도 11만 8천원 수준이고 오늘은 11만 7천원 수준이에요. 근데 뉴스는 호재가 넘쳐난다, 정말 좋다, 시장에선 호재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약간 배신감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하고 7개월간 우하향을 했고요. 카카오는 액분위 호재라고 뉴스가 나온 이후에 13만 2,500원에서 지금은 11만 7천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세가 좀 주춤해 있는 상태고요. 약간 의문점이 들어요. 뉴스에서는 호재니 어쩌니 막 이렇게 좋은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지만 언제부터 이 10% 하락이 호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 기준에서는 액면 분할이 호재다 악재다 따질 필요가 없고 그냥 이 기업 자체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이 뉴스와 차트의 움직임을 보니까 액분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서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볼게요. 무상증자도 이제 시장에서 호재로 많이 보고 제가 느끼기에도 호재로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 의외로 아닐 때도 많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에서 맹신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상증자니까 매수 가자 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본질을 먼저 분석하고 이 기업이 얼마나 앞으로 돈을 잘 벌 건가, 그것을 분석한 이후에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젠을 예시로 볼게요. 4월 19일 날 뉴스인데요. 시젠이 20만원을 돌파했대요. 무상증자 이후에 50% 상승했다. 그래서 또 다트를 한번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상증자 공시는 4월 8일 날 나왔고요. 무상증자가 나온 이후에 주가를 보니까 여기 장대양봉 나온 날 있죠? 요때가 무상증자 공시가 났던 4월 8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데 요 부분은 오늘 4월 20일 날 캔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증자 공시가 난 이후에 뭐 한 14만원대에서 20만원대 초반까지 한 50% 상승을 해서 시젠의 무상증자는 결과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고요. 또 무상증자 공시가 났던 회사를 또 찾아보니까 에이트원이라는 회사가 있네요. 4월 19일 날 기사고요. 공시가 4월 19일 날 공시예요. 그래서 1대2 200%로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가 났고, 딱 보니까 대단하죠. 4월 19일 날 공시 나자마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윗꼬리 달고 하락해버립니다. 3일 연속 하락이고요. 8,300원에서 7,3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뭐 한 13%, 14% 정도 하락했겠네요. 그래서 시제네 같은 경우는 같은 무상증자인데 지금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우리는 무상증자는 이미 좋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정말 믿고 계셨다면은 에이트원 같은 경우는 눈 뜨고 10% 이상 하락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트원은 그냥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요. 다음에 웹캐시를 볼게요. 웹캐시 같은 경우는 4월 20일 날 아침에 뉴스가 무상증자 공시가 났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트 공시를 찾아보니까 4월 19일 날 나왔거든요. 그래서 20일 날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4월 19일 날 장이 끝나고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뉴스를 보면 웹캐시가 100% 무상증자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전 거래일 대비 7.85 오른 89,300원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웹캐시의 주가는 장 초반에 93,600원까지 도달하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사실 또 저희 상식으로 알고 있기에 신고가 매매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신고가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굉장한 상승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요것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그 무상증자 공시가 전날에 났고 다음날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갭상승을 해버리면은 그 이후로 그냥 물량을 털어버리는 좀 패턴이기 때문에 그냥 제 눈에는 그냥 전형적으로 세력이 좀 장난친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신고가가 나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93,000원에 개미가 잡을 수 없는 가격대까지 갭상으로 올려버리고 그 이후에 9,000원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10%씩 하락을 맛봤을 거고요. 그리고 어제
어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까지 이어가지고 하락한 거니까요. 더 타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호재인 줄 알고 따라 들어갔다가 거의 10% 이상씩 하락을 하게 되면은 정말 굉장한 공포를 느끼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느껴지신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액면 분할은 호재다, 무상증자는 호재다, 신고가는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그냥 이론가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무조건 좋아, 무조건 나빠보다는 좀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도 경험이고 둘째도 경험이다. 나는 80년간 증권계에서 쌓아온 내 경험을 내 체중과 맞먹는 금하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코스톨라니가 아무리 몸무게가 가벼워도 50kg는 넘을 텐데 그 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안 바꾸겠다는 걸 보면은 정말 경험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코스톨라니의 다른 이야기를 하나 첨부하자면은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뉴스를 따라가는 것은 증권시장에서는 완전히 미친 짓이다. 투자자는 폭넓게 생각하고 멀리 봐야 한다. 또 여기서 코스톨라니의 해안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정말 중요하고 주식을 100%로 딱 규정짓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을 생각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항상 물리는 것은 뉴스를 보고 뒤늦게 들어가는 개미고, 이런 이슈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코스톨라니가 했던 이야기 중에 생각나는 것이 뉴스를 믿은 만큼 너는 벌을 받게 되는데 그 벌은 최고의 고점에서 너는 주식을 사게 되는 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코스톨라니가. 그래서 핵심은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가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가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은 저의 영상은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